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제1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서 수천 가지 기능을 도맡아 하는 걸로 알려진 기관, 바로 간인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간에 생기는 심각한 질환, 간경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명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이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일까요? 간은 복부의 우측 상부에 위치하는 장기입니다. 명치의 바로 밑에 우측 갈비뼈 안쪽으로 놓여 있는 장기로 크기는 약 1.7kg 내외로 인체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정상 간은 검붉은색으로 비교적 말랑말랑하며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형태로 둥근 우엽과 뾰족한 좌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의 주요 기능은 체외에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되는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 공급하며 몸 안에서 생겨나거나 밖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은 몸 안의 화학 공장 및 에너지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간은 음식물의 소화작용뿐 아니라 섭취한 탄수화물의 대사, 단백질 합성, 약물과 독소 제거, 빌리루빈과 같은 노폐물 제거, 독소나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간인데요. 자, 워낙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간 질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A, B,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으로 인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으며 자가면역 항체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면역 간염, 간 내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생기는 지방간, 알코올의 과다 섭취에 의해 생기는 알코올성 간 질환, 만성적인 간의 염증으로 인해 간이 파괴되고 굳어져 생기는 간경변증, 이러한 질환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간암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간에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 간경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정확한 명칭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경화라는 말도 있고 간경변증,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두 명칭 사이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간 손상이 지속되어 간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용어로 주로 간경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신경이나 혈관 등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서 간에서는 경변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회 전문가들은 모두 간경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서는 간경화로 많이 알려져 있어 사실상 두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간경화로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간경변증이라는 건데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간경변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경변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간경변이란 간세포에 손상을 주는 음주, 비만, 약물 등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으로 간 조직의 섬유화가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결절들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정상적인 간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경변은 합병증 유무에 따라 대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된 간 조직은 정상적인 간 조직으로 재생될 수가 없어서 간경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질환 등을 예방 또는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경변은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뭐 대상성, 비대상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의 유무에 대한 건데요. 토열이나 복수, 관성뇌증 등과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것을 대상성 간경변이라고 일컫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것을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부르는 이유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면서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성 간경변 환자 중
연 5에서 7%의 비율로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간 경변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주로 중년층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간경변은 오래된 간염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간경변은 대부분은 40대 이후에서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진단 시점보다 십수년 내지는 십수년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간 경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간 경변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염과 간암 사이. 흔히 간 경변증을 간암과 간암 사이의 어떤 상태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떤 원인에서라도 간세포에 손상이 있는 상태가 바로 간염인데요. 조직의 손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조직 손상과 치유 과정을 통해서 조직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를 간에서는 간경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반복적인 손상과 치유 과정이 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염, 간경변, 간암의 순으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간염 그리고 간경변, 간암 순서로 유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경변증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간경변의 대표적인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간경변 원인의 약 70%가 만성 B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지방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적은 비율이지만 손상된 면역계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과 체내 구리가 침착되어 생기는 윌슨병과 같은 유전 질환도 간 경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1995년부터 시작한 영유아 대상 국가 예방 접종 사업과 2002년부터 시작한 주상기 감염 예방 사업을 통해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수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이 B형 간염이 간 경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간 경변의 주 원인이 이 간염인 만큼 간염은 또 어떤 질환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염은 어떤 질환일까요, 선생님? 음식물 또는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간 부전, 간 경화, 간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염이 간 경변증의 주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맞지만 모든 간염이 뭐 간경화나 간암으로 다 발전하는 건 아니죠. A형 간염은 다른 간염과 달리 급성으로만 진행되고 간세포 손상이 없어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형이나 C형 간염은 국내 만성 간질환 및 간암 환자의 80%와 연관이 있을 정도로 만성화되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요? A형과 B형 간염은 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A형, B형 간염과 달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원인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도 간 경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간을 가진 환자에서 간염을 동반하는 경우는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 간염을 가진 환자는 약 20에서 30%가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지방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으로 볼 때 알코올에 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방간의 원인으로 비알코올성과 알코올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알코올성의 경우 지방만 축적되는 비알코올성과는 달리 간세포 파괴와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서 더 심한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남자의 경우 40g, 그러니까 이제 소주 잔으로 4잔, 여자의 경우는 20g, 소주 2잔을 초과할 때 알코올의 간 질환을 진단하기에 유의한 섭취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을 원인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도 간 경변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단순 당류와 백미,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밤늦게 먹는 습관 등이 간으로 지방 축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잡곡 위주의 식사를 하고 식사의 양을 적당히 하면서 청량 음료, 빙과류, 당분이 많은 주스나 커피, 음료 등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장기.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간 경변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간 경변증이 많이 진행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신 쇠약,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소화불량, 얼굴이 거무스름해지는 수가 많고 어깨 등 가슴에 확장된 모세혈관이 보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붉고 작은 반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으면서 거미처럼 보여서 거미혈관종이라고도 하고 손바닥은 정상인보다 유난히 붉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간 경변이 심해지면 간이 빌리루빈을 제거하지 못해서 눈과 피부가 노랗게 일어나는 황달, 위와 식도 정맥류가 발생하고 간성 뇌증이 생길 수 있으며 정맥류에서는 다량의 출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찰 수도 있고요. 하지 부종을 동반하기도 하고 복수가 있으면 배가 불러지고 심하면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남성은 유방이 여성의 유방처럼 커지거나 고환이 작아질 수도 있으며 여성은 월경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증상이 별로 없지만 일단 증상이 좀 나타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어떤 증상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혈변을 보는 경우, 밤낮이 바뀌는 사람을 몰라보는 등의 의식 및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고열이 생기거나 복통이 있어서 복수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간경변 환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간암 표지자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거겠죠? 간 경변 환자는 단순히 만성 간염 환자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간암 환자의 80%는 간 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간경변증 환자 중 매년 약 2에서 5%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하면서 30에서 50%의 환자가 결국 간암에 이르게 됩니다. 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다른 장기와 달리 간은 손상이 좀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재생을 해서 필요한 만큼 뭐 제 기능을 좀 유지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지방간, 심지어 간염의 경우에도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는 있는데 간경변은 간세포의 손상에 대한 치유 반응으로 간에 흉터가 쌓이는 섬유질 변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섬유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원래 정상간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섬유화된 후에는 정상간으로 회복은 어렵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단을 위한 검사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될까요? 간경변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자, 즉 만성 비형간염, 만성 C형간염, 과도한 음주가 있는 사람에게서 문맥 고혈압의 징후가 있는 경우 간경변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진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상 복수 또는 하지 부종, 비장의 비대 등이 관찰되거나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정맥류로 나타나면 문맥 고혈압의 징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간 경화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은 간의 조직 검사를 통해 내릴 수 있지만
간 경변증의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네. 자,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증으로 확진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과정이 기다리는지 궁금한데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간 경변증이 진행되면 원래 정상간으로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간 경변증의 진행을 막아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인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약제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간경변증의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수가 생길 경우에 이뇨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하면서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복수를 뽑아주게 되어 있고요. 심한 간경변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통해 완치에 이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간으로 회복은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그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 경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금주. 자, 치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간 경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금주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의 알코올을 10에서 15년 이상 마시는 경우에 간 경변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원인에 의한 만성 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소량의 알코올에 의해서도 간 경변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간 경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든 금주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물론 간 경변증으로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술을 끊더라도 딱딱해진 간 조직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 경변증 환자라도 금주하면 간 질환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치료를 위해서라도 금주는 필수입니다. 네. 자, 근데 이 간 경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아예 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술은 좀 허용이 될까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음주량과 횟수를 줄인다면 간 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공복 상태에서 술로 인한 간 손상이 더 심해지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에서 3일은 금주를 해서 신체 기능이 회복되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 경변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을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선생님?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성 간염의 경우 단백질을 잘 먹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성 간염, 간경화의 경우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진행한 간경화에서는 간성 혼수라고 하는 좀 위중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커피가 알코올로 인한 간의 독성을 줄여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요거는 근거가 좀 있는 얘기일까요? 근거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커피 마실 때 간경화 진행이나 간암 발생이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B형 간염 환자에서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흔히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날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간 경변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음식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해독 능력 저하로 세균이 여과되지 않아서 세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비브리오 세균이 침투할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날것을 먹을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간 경변증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간 경변을 비롯해서 간염, 간암 이런 질환들을 좀 조기에 잘 발견하려면 어떤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지 좀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시죠. 매년 2월 2일은 간암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종양 표지자, 알파 테아바 단백, AFP, 간 초음파 이 두 가지 검사를 연 2회 받자는 의미입니다.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아서 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임용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